네, 반갑습니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 AI 기술과 음악 산업 적용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넘겨주시고요. 처음 제가 이 발표 의뢰를 받았을 때 그 AI에 관련돼서 설명을 좀 해주십사라는 부탁을 받아서 그냥 교양 과목 하나 듣는다 생각하시고 좀 쉬운 사례로 수식은 딱 하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요즘 인공지능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그럼 인공지능이 대체 뭔가라고 하는 그 개념 정도 파악하는 시간, 그리고 그게 음악 산업에서 어떻게 활용되는가라는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가주세요. 그래서 첫 번째는 개요하고 분류, 기본적인 AI가 뭐다라는 걸 이해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이건 뭐 기본적인 정의인데요. AI가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걸 생각을 할 때 기본적으로 학습하고 추론하고 어떤 이해 능력을 가지고 지각 능력을 가지고 뭔가 사물을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처럼 기계가 인간처럼 이런 행동들을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이제 반복론적인 얘기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떤 기호주의적인 관점에서도 접근을 하기도 하고 연결주의 관점에서 접근한다라고 하는데 뭐 사실 이거는 이런 게 있다라고만 생각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장이요. 그래서 요즘 인공지능들 막 많이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인공지능, 뭐 딥러닝, 신경망학습, 기계학습,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전공하신 분들이 알겠지만 개념적으로 약간의 차이점들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일반 사람들은 그게 다 같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쭉 그 어떤 서브셋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큰 개념으로는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인간의 어떤 지능을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을 컴퓨터가 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거고,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떤 기계학습적인 방법, 그리고 그걸 인간의 어떤 뇌 조직과 비슷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신경망이라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고요. 그게 이제 좀 발전되면서 딥러닝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 다음 장 잠깐 보시면 저도 잘 그 의학계가 아니라서 인간의 뇌 구조에 보면 저런 어떤 생물학적으로 뉴런 구조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어떤 경험이나 자극을 받으면 그 신경망 조직 세포에 어떤 정기적인 신호가 가고 그게 강하게 세포에 이제 남아 있는 기억으로 남아 있는 형태로 인간이 기억을 하고 지능을 학습하는 어떤 그런 뇌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저런 형식과 똑같은 형태로 어떤 기계,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만든 모델이 저 오른쪽에 있는 모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X라고 하는 어떤 입력들이 막 왔을 때 어떠한 강도로 와서 B라고 하는 곳에서 세포 반응이 어떻게 반응을 해서 아웃풋을 내보내겠다. 그래서 인간의 세포에서 하는 일과 똑같은 형태의 어떤 그런 노드를 구성한 게 이제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자라고 하는 게 이제 뉴럴 네트워크이다. 그러니까 저런 소자들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걸 여러 개 연결을 해서 인간의 뇌 구조처럼 기계가 이렇게 학습하도록 해보자라고 하는 게 이제 신경망의 어떤 기본 이론이었고요. 이게 나온 지는 되게 오래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어떤 우여곡절 끝에 발전을 하게 됐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그림처럼 손글씨로 0, 1, 2, 3, 4 이렇게 아무거나 이렇게 입력으로 주면 아웃풋에서 이 이미지가 뭐 0이다, 1이다, 2다라고 판별을 하게끔, 그러니까 사람이 숫자를 보고 이게 뭐다라고 아는 것처럼 똑같이 어떤 그런 네트워크 구조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기본 신경망 개념이고요. 그다음 그래서 그걸 한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 아까 앞 페이지에서 봤던 그 노드들 사이 어떤 전기 신호 이런 값들을 이제 훈련하는 게 목적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이미지가 픽셀로 구성되어 있을 때 1이라고 하는 숫자가 입력으로 들어왔을 때 아까 그 노드들을 이제 이렇게 연결시킨 건데요. 이게 이제 입력이 들어오면 아까 그 각각의 하던 일과 똑같이 연산을 해서 그 다음에 진행을 하면 이제 노드를 입력을 14개, 14x14 아웃풋을 10개로 하고 중간 노드 하나만 뒀고요. 이게 이제 계속 입력을 진행을 하면 이게 숫자 이제 0101 픽셀을 각각 하나씩 넣어가지고 쭉 훈련을 시키면, 진행해 보세요. 아까처럼 각각의 어떤 중간에 세포값들이 계산되고 이 이미지가 1이다라고 이렇게 딱 나오는
걸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실제 이렇게 하다 보면 다음 장 어떤 이미지가 갔을 때 쭉 하면 판단하니까 나는 7이야라고 판단을 하는 방법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이게 잘못됐으니까 너 이거 잘못된 거 고쳐라고 하는 식으로 다시 백프로파게이션이라고 하는 어떤 수학적인 계산. 그래서 아까 그 계산됐던 저 노드 값들 W하고 B의 어떤 그 정기적인 신호 중간 값들을 고치는 방향으로 계속 이 반복적인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훈련을 하면 나중에 가면 이 이미지가 들어오면 1이다라고 알아낼 수 있게끔 만드는 요 중간에 단 이 노드들 이런 것들을 신경망이라고도 하고 전체적으로 이게 인공지능이다라고 이제 보통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이요. 그래서 이건 그냥 동영상인데요. 쉽게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플레이 잠깐만 시켜봐 주세요. 그래서 지금 저 뒤쪽에 보면 0, 1, 2, 3, 4라고 하는 이미지를 픽셀 단위로 해서 쭉 하고 그게 이제 훈련되는 과정에서 아까는 노드가 하나였는데 중간에 층 계층을 여러 개 두고 이미지가 들어오면 각각 이게 0이다, 1이다, 3이다라고 이제 인식하는 어떤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한다라고 했을 때 보면 요 앞에 그림 이미지가 훈련 데이터인 거고 중간에 어떤 그 인터넷 네트워크 상에서의 어떤 웨이트 값을 조정을 하는 게 훈련입니다. 멈춰주세요. 그래서 지금 레이어가 지금 여러 개 있었는데 이 레이어를 좀 더 많이 만드는 거를 좀 깊게 한다라고 해서 그게 이제 딥러닝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요. 제가 아까 학습 얘기도 잠깐 했는데 그러면 뭔가를 학습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딥러닝 네트워크를 훈련을 시킨다라고 할 때 보통 이제 세 가지 방법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죄송합니다. 정답을 알려주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입력을 주고 막 했을 때 이게 아까 0, 1, 2, 3, 4에서 이건 0번이야 아니면 이건 1번이야 라고 훈련 데이터를 줄 때 정답과 같이 줘서 훈련을 하게끔 하는 방법. 그게 이제 지도학습이라는 거고요. 비지도학습은 아예 그런 라벨링 만드는 것 자체가 이제 너무 힘든 일이다 보니까 그런 라벨링 없이 그냥 주고 네가 알아서 분류해봐. 최대한 빠르게 최대한 네가 생각할 때 맞게끔 분류해봐라고 하는 게 이제 비지도학습인 방법이고 강화학습은 이것도 정답이 없긴 한데 뭔가 애가 훈련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네가 잘했어, 이 부분은 잘했어, 이 부분은 못했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것들을 줘서 어떤 보상 체계나 뭐 이런 것들을 줘서 반복을 해서 좀 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강화시켜서 하는 어떤 그런 학습 방법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제 뭐 이런 세 가지 학습 방법이 있는데 제가 이 장을 굳이 설명드린 이유는 뭐냐면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모든 게 막 다 정답이 있고 데이터가 많아야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훈련 방법에 따라서는 비지도 학습 방법 같은 경우는 훈련 데이터가 그렇게 많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되는 뭐 훈련 데이터가 많아야 되고 뭐 정답하고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 장이요. 또 하나는 그 목적에 따라서 그 인공지능을 2개 내지는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인식 쪽.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판단 모델이라고 했는데 세상을 인식하는 언더스탠딩 모듈.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하는 목적 자체가 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목적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생성형 쪽의 어떤 인공지능의 목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자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쪽 음악 산업 쪽에서는 사실은 이 2가지 분류의 목적이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근데 요즘 뭐 메타버스나 디지털 트윈 이런 쪽에서 보면 또 큰 분야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시뮬레이션 분야입니다. 그래서 물리 환경이나 현실 세계에서는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고비용이 드니까 이런 가상 환경에서 실제처럼 실제 어떤 물리 속성이나 이런 걸로 테스트를 해서 뽑아내는 어떤 시뮬레이션 모듈 쪽도 있습니다. 이게 뭐 기후 예측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활용되고요. 그래서 크게는 쪽 음악 쪽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 목적적인 측면에서 보면 인식하는 모델, 판단 모델이라든가 아니면 생성형 모델 이렇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아까도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 앞에 연사분께서 인공지능이 이제 이렇게 주목받은 이유는 50몇 년대에서부터 쭉 오다가 암흑기를 거쳐서 갑자기 인공지능이 확 뜬 게 2011년 뭐 이때
일반 사람들이 이게 왜 떴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미지넷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국제적인 경진대회에서 이거를 인식을,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고 이게 고양이야, 강아지야, 뭐 이런 것들을 인식하는 수준이 갑자기 팍 높아졌습니다. 이게 어린아이 수준으로 한 7, 8세 정도의 수준 정도 높아지면서 그 전에 그 뉴럴 네트워크에서 문제가 됐던 뭐 로컬 미니멈에 빠진다거나 아니면 뭐 연산량이 많아진다거나 뭐 이런 문제들이 하드웨어도 발전되고 뭐 이런 것들로 그러니까 딥러닝을 통해서 해결이 되어짐으로써 이때 이제 이미지 쪽에서 그러면 이미지 쪽에서는 인공지능을 해서 어느 정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쯤 됐나요? 그 알파고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이게 인공지능이 머지않아 곧 대체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사회적인 효과도 줬고, 또 하나는 기존의 어떤 인공지능 앞쪽에서의 어떤 딥러닝의 어떤 분석 뭐 이런 쪽이었다면, 이때 당시에는 이제 겐이나 뭐 이런 걸로 통해서 생성형 AI 쪽의 어떤 기술적인 발전들도 있었습니다. 이 생성형 AI에는 겐뿐만 아니라 뭐 요즘 나오고 있는 디퓨전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2011년, 2021년, 22년 뭐 이때쯤 되면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챗GPT. 그래서 트랜스포머 네트워크,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뭐 CNN이나 겐 이런 어떤 구조적인 관점에서의 분류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일단 뭐 네트워크가 어떻게 구성됐고 어떤 훈련 방법이 뭐 이런 거니까, 일단 흐름상으로 보면 처음에 어떤 이런 딥러닝에서부터 생성형이나 트랜스포머 형태로 계속 그 기술이 발전되어 가고 있고, 이러한 기술들은 사람들이 기억하기에 보면 어쨌든 이미지넷이나 알파고나 지금 챗GPT 이런 형태의 어떤 사회적 이슈로서 튀어져 나오고 있고, 그걸 지금 활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요. 그래서 전체적인 인공지능 방향, 발전 방향 이런 것들을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면, 예전에 인공지능이다라고 하면 어떤 그 왼쪽 상단에 보면 이미지 보시면 어떤 훈련 데이터가 오면 막 이거 훈련해서 이게 고양이다라고 아니면 이게 강아지다라고 판단하는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게 고양이다 강아지다라고 했을 때, 아까 그 제가 뉴럴 네트워크 모델을 보여줬을 때 이 모델이 왜 고양이로 판단했는지 설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요즘 나오는 그 모델들이나 아니면 시각화 기술들 이런 것들을 보면 이 네트워크가 고양이다라고 판단했을 때 어떠한 요소를 가지고 이 고양이다라고 판단했다라고 하는 걸 이제 거꾸로 다시 추적을 할 수가 있는 기술들이 이제 점점 발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블랙박스형이었다라고 하면 이제 앞으로는 왜 이렇게 됐다, 왜 이런 연관관계가 됐다라고 하는 어떤 추론 형태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발전되어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예전에는 단순히 고양이다, 강아지다 뭐 이런 분류 측면이나 인식 측면에 국한되어 있었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그걸 기반으로 뭔가 고양이를 뭐 새로 생성을 해낸다거나 이미지를 생성해낸다거나 어떤 형태의 어떤 생성 형태로 발전해 간다라고 생각해 줍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보면 기존의 어떤 분석이나 뭐 이런 생성형 이런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분석했을 때는 어떤 식별 목적이었다라고 하면, 지금의 어떤 생성을 넘어서 앞으로는 이 인공지능이 왜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어떤 설명이라든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트랜스포머가 자연어 기반의 어떤 인공지능 분석 이거 연계해서 의미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방법들의 형태로 마치 인간이 생각하고 유사하고 판단하는 것처럼 인공지능 기술도 발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인공지능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장이요. 그러면 이런 죄송합니다. 제가 알러지가 좀 있어서 이런 인공지능 기술들이 그러면 음악 산업에는 과연 어떻게 적용되고 어떤 분야로 활용될까라고 이제 잠깐 살펴봤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음악 산업 현장에 계신 분들이라서 아마 저보다는 더 잘 아시는 분야들도 있을 거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 인공지능이 활용돼서 어떠한 분야에 이제 생성되고 활용되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그
인식 언더스탠딩 모델, 판단 모델 관점에서의 어떤 적용 사례들, 그다음에 생성형 관점에서의 적용 사례들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 음원 분석, 음악 분석 쪽 분야입니다. 이 부분은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음악 파일에서 그 소스별로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를 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음악이 나오면 거기서 가수 목소리 따로, 기타 소리 따로, 뭐 드럼 소리 따로, 뭐 이런 것들인데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왼쪽 거, 네, 그것만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네 가지 지금은 보이스만 나오고 있고요. 지금은 드럼하고 보이스 나오고 있고, 이게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인공지능 모델 만들어 놓고 음악 꺼주세요. 음악만 넣으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인지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따로 또 어떤 경우는 저 뒤에 거는 저희 애트리 건데 잠깐만 좀 중간쯤 한 번만 들어보실래요? 네, 그 정도. 지금 방송이 나오면 방송 목소리랑 이렇게 따로 나오는데 목소리는 떼어내고 거기서 음원만 따로 뽑아내서 이 음악이 어떤 저작권 소스인가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그래서 시청률 조사 뭐 이런 거에 지금 활용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음악을 따로 이렇게 분리해내는 기술에서도 활용될 수 있고요. 그 다음 장이요. 이게 뭐 기술적으로 하면 일반인들이 어렵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폴리메스 이쪽 프로젝트에 가 보면 기존에 공개되어 있는 이런 오픈 소스 코드들을 사용을 해서 음악이 들어가면 음악 속성, 이게 구조는 어떻게 되고 키는 어떻게 되고 템포 뭐 이렇게 분석도 다 해주고요. 그 소스별로 따로 분리도 해주고, 그 다음에 음악 길이나 뭐 이런 조절 같은 것도 자연스럽게 또 해주기도 하고, 거기서 또 악보나 이런 체보들을 따주게 하는,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는 내가 이런 소스 코드를 해서 이런 서비스들 내지는 API들을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기술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일단 쉽게 접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기술적인 API나 이런 것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이렇게 제공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이요. 또 분석할 때 이제 연주 모방 같은 것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위에 거 하나만 틀어봐 주실래요? 잠깐만. 네, 됐습니다. 스톱. 아니, 앞장. 이렇게 피아노 치면 그 소리 듣고 분석을 해서 음악 체보를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 준다거나 뭐 이런 일들도 할 수 있고요. 밑에 거는 분석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어쨌든 뭐 연주할 때 샘열이 뭐 음표 뭐 이런 것까지 알아서 조절을 해서 연주까지 해주는 그런 것도, 이건 생성적인데. 그 다음 장이요. 또 하나는 이제 가사 인식 쪽인데요. 저 노래 한 번만 틀어봐 주실래요? 네. 저게 한국 노래인데요. 그 앞쪽 한국 노래인데 그 한국 노래의 가사를 인식해서 영어로 번역까지 해줍니다. 뭐 이런 사례도 있고요. 이건 그 다음 장이요. 또 하나는 뭐 히트곡 예상. 이건 사실은 히트곡이면 다양할 텐데 이 노래에 대해서 노래를 넣으면 이 부분은 빨간색 부분은 약간 좀 카운트가 다운된 부분, 이쪽 부분은 히트곡 예상이 높은 부분, 이렇게 해서 분석해 주는 뭐 이런 기술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 장이요.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떤 플랫폼 서비스도 등장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 음악이나 메타버스 뭐 이런 교육 쪽에서도 일단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향후 지금 이후 나오시는 분들이 이런 플랫폼 서비스나 뭐 이런 쪽 얘기들을 계속 하실 것 같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어떤 판단 모델이었다라고 하면 이런 인식을 통해서 생성하는 기술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악보하고 가사를 입력을 하면 실제 실제 사람이 부르는 것처럼 가창 오디오를 만들어내서 뭐 슈퍼톤 좀 이따 발표하실 거니까 뭐 그래서 누구나 알 수 있던 뭐 그 김광석 무대 이렇게 만들어서 플레이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신서사이즈 V 스튜디오라고 하는 그냥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그냥 그 프로그램에서 내가 그 미디에서 대강 이렇게 넣어놓고 여기는 뭐 무슨 소리네,
떨림은 어떻게 이렇게 주면 마치 사람이 그 누구 목소리로 해라고까지 하면 그런 목소리로 해서 노래를 불러주는 뭐 이런 기술들도 있습니다. 또 이런 기술들을 활용해서 뉴로사마라고 하는 어떤 가상 캐릭터가 입모양도 맞추고 말로 대화도 하고 내가 가사 치면 노래도 불러주는 이런 아바타들도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요. 또 소니 CSL 뮤직 팀에서 보면 그거 외에도 이렇게 다양한 툴들을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뭔가 분석하는 거 말고도 뭐 게임 이렇게 할 때 맞는 음악이라든가 뭐 드럼 소리만 빼고라든가 이 악기하고 조합해서 뭐 만든다라든가 어떤 생성형 쪽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특히나 뭐 이퀄라이즈 아니면 마스터링 뭐 이런 쪽에 하는 기능들까지도 다 AI로 구성을 해서 생성형 쪽으로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간이 넘었네요. 한 2, 3분만 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요. 똑같이 그 구글 쪽에서도 보면 이렇게 다양한 API의 어떤 기능, 제가 이게 몇 가지만 뽑아온 건데 이거 말고도 한 몇 개 더 훨씬 많이 있고요. 그 다음 쪽. 또 하나 좀 특이한 저기는 이제 변화되는 것 중에는 그 언어 모델과 연동을 해서 이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를 생성을 해낼 때 제일 마지막 거 하나만 틀어주실래요? 네, 저런 음악인데 그걸 내가 뭐 악보를 준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느린 템포에 베이스와 드럼 주도로 레거곡 위주로 뭐 이런 그냥 텍스트로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런 노래를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그 다음 쪽이요. 뭐 그거 외에도 비슷한 건데 여기는 이제 거기에 이제 디퓨전 모델 그 생성하는 모델의 어떤 구조 차이인데 디퓨전 모델을 사용해서 더 고퀄리티의 음악을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예제들도 있고요. 이 나중에 자료 보시고 한번 들어가서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그 챗GPT 한쪽 오픈 AI 쪽에서 똑같이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즈 스타일로 뭐 피아노, 베이스, 드럼 이런 걸로 구성된 음악 만들어줘 하면 지금은 챗GPT에서는 안 되고 어떤 그런 API 형태만 지금 제공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 쪽이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 외에도 너무나 좀만 시간 들여서 찾아보시면 많은 곳에서 지금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음악 산업 쪽에서 보면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뭐 이해를 하는 어떤 판단 모델이라든가 아니면 생성을 하는 이런 모듈들이 이미 서비스화되고 있고 많은 부분에서 적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 장으로 넘겨주세요. 다음 장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음악 산업 쪽에서 인공지능 쪽에서의 어떤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요소 이렇게 해서 발표를 함으로써 마지막을 정리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쪽은 음악 산업에서 보면 전 분야 뭐 제작, 편곡, 연주 뭐 이런 모든 분야에 지금 활용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거의 가장 큰 특징은 그걸 함으로 인해서 생산성을 엄청나게 높여줬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그 트랜스포머, 자연어 뭐 이런 것처럼 그런 거와 연동돼서 이제 점점 진화돼 가는 것처럼 단순히 인공지능 모델 자체를 이용하는데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사람과 말하듯이 쉽게 말을 해서 가가 인공지능을 적용할 수 있게끔 하는 형태로 진화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름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사업 모델들 나올 텐데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아니면 적용하지 못했던 다양한 음악 분야의 어떤 사업적인 영역, 산업 영향이 발생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비 형태라든가 이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뭐 메타버스에서 뭘 하겠다, 뭐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긍정적인 면 외에 약간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인공지능이 내가 분석을 하고 또 다시 쉽게 만들어주고 이러다 보니까 원조 작자의 A 곡에서 뭐 피아노 부분만 어떤 가수 부분만 해서 내가 다른 곡도 만들 수 있고 정말 느낌이나 이런 거 똑같게 만들어줘 아니면 그 노래를 다른 사람 뭐 목소리로 불러줘 이런 생성들을 너무나 쉽게 할 수 있고 아니면 그 부분의 일부분만 또 지가 알아서 분석해 와서 가져오면 그걸 활용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표절이라든가 아니면 저작권, 샘플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는 앞으로 더 심각하게 발생할 거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인공지능 모델들이 국내에서도 뭐 여러 군데서 만들고 있긴 하지만 점차적인 어떤 흐름으로 보면 초거대 AI 모델, 특히나 자연어 처리 모델, 뭐 챗GPT나 뭐 이런 것처럼 그런 글로벌 어떤 플랫폼에 좀 종속돼서 사용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이야 어떤 음악 산업에서 그거 갖다 쓸 때 뭐 무료로 하겠지만 나중에 보면 분명히 그쪽에서도 거기에 대한 지불적인 금액적인 요소를 요구하지 않을까라고 좀 걱정스럽고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에서의 어떤 그런 단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전문가적인 요소 쪽에서 보면 아직도 사람이 관여하고 해야 될 부분들은 충분히 많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좀 시간은 못 맞췄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인공지능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고 이렇게 갈 거고 음악 산업 쪽에서는 예시해 드린 것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적용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그냥 단순히 할 게 아니라 이런 분야로 가니까 이런 변화를 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 좀 알면 좀 더 쉽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